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268일 차인가요? 68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회복할 때 의식에서 회복하는 과정 중에서 중독에서 벗어날 때 회복하는 어떤 그런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그런 의식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볼게요. 회복의 시작 단계는 모순되게도 종종 실패처럼 보이는 거예요. 회복의 시작 단계에서는 실패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습관을 끊으려는 시도는 그렇게 못하는 것에 실망하게 되고 형언할 수 없는 공포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입원 생활과 편집증에 이르기도 한다. 뭔가 인제 그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죠. 뭔가 내가 이거를 이 외부에 의해서 술 그다음에 뭐 약물 뭐 여러 가지 어떤 게임 이런 중독에서 있었는데 이게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원적인 거에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중독을 근원적인 거를 해결을 하게 되면 중독이 자연적으로 사라지겠죠. 근데 이걸 이제 같이 병행을 하면서 인제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불안해하는 나의 마음을 직시해서 볼 수 있는 그 힘이 또 있어야 되겠죠? 예. 힘이 있어야 돼요. 나를 볼 수 있는 힘. 그래서 왜 그랬는지 그걸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시도에서 자꾸 인제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어떤 불안감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공포들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공포 때문에 중독이 되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인제 막 인제 이렇게 같이 혼재가 되겠죠. 그래서 편집증까지도 이르게 되는데 안정제를 끊으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안정제를 외부에 있는 것들을 끊으면서 두려움이 생기고 각성제를 끊으면서 우울에 이른다. 그 놀라운 상태를 다시는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주하면 희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마약을 치우게 되자마자 무감정과 슬픔이 발생한다. 이 중독된 것들을 치우자마자 무감정과 슬픔을 50과 75로 내 의식이 여기에 인제 머물러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중독 물질을 성공적으로 끊지 못하면 그 수치심 끈다 말아 버리면 오히려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했다.'라는 거로 자괴감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거죠. 그다음에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죄책감. 수치심과 죄책감. '내가 이것밖에 안 돼?' 하는 나를 인제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가기 때문에 어 그 우울감 그쵸? 그래서 이 중독 물질을 성공적으로 끝이 끊지 못했을 때 그런 느낌들의 의식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한번 결심했으면 끝까지 도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끊으려고 그러다 말면 내 의식이 지금 현재 나의 의식이 중요하잖아요. 나의 의식, 나의 에너지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또 외부에서 보는 걸 보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네. 화가 났네. 150. 또 내가 자존심 상해하네. 내가 175.' 나의 의식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외부에 있는 게 저도 보여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게 보이는 게 내 건데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언젠가는 뭐 더 있겠죠. 예 그걸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의존성이 커지는 것을 감추려고 의존성. 그래서 '내가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술과 마약의 용량을 높이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성 때문에 '더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더 안 될 것 같아서 뭔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마약과 술을 용량을 약에 의존하는 거 더 높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정신과 약도 먹다가 그러니까 인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선생님도. 전에는 제가 그
서울에서 응암동에 살았거든요. 서울에 광장동 살다가 응암동을 갔어요. 그 응암동 갔는데 저희 집에 계단 올라서 저쪽으로 가면 산 밑에 정신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이 있었는데 그 정신병원 옆으로 가면 뭔가 잡혀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저기서 이렇게 오면 한 번씩 철장이 이렇게 있어요, 창문에. 철장에 누가 붙들어 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무서워 가지고 우리는 그 근처에 잡혀 들어갈 것 같아서 근처로 안 가고 멀리 떨어져서 멀리 보면서 이렇게 막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정신병원이 있었어요. 그 옛날에는 정신병원에 가면 안 좋다라는 그런 의식이 저기 그런 게 있었죠. 인식이 있었죠. 정신병원 가면은 안 돼라는 거. 안 좋은 거야, 정신과가.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정신병원 가는 거, 정신과를 가는 거에 대한 게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인식 자체가. 그래서 편안해져서 내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그런데 너무 인제 편안해져서 약 먹는 것도 그냥 아무렇지 않다라고 해서 인식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좋은 거는 약 먹는 거에 대한 편안함으로 먹잖아요. 그러면 중독성이 있어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할 때 그 두려움, 불안감, 공포심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약을 먹으면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든대요. 편안해지는 느낌이. 그 편안해지는 느낌을 드니까 문제 해결은 근원에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잘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오은영 교수님이 너무 비싸고 10 분에 100만 원 상담비가. 그러면은 10 분에 100만 원이면 100 분에 1000만 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의응답할 때 오은영 교수님보다도 더 세밀한 더 깊은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너무 저렴한 가격에 상담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 저렴한 가격에. 그쵸? 그런 그 지적재산권이잖아요. 선생님의 그 지적재산권으로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없다는 거예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 없는데 그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약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근데 편안해졌어. 그러니까 또 뭐예요?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고 해결할 곳을 찾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먹고 편안해지니까 불안한 거가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서야 된다 하잖아요. 근데 진짜 불안해할 때는 '그래 죽어도 좋다.' 인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적당하게 불안할 땐 몰라요. 그리고 방법을 몰라서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근데 인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인제 부하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나오시고요. 미국 가실 분들은 좋은 경험을 하실 미국 가실 기회가 있는 분들은 계속 네. 진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의식 공부해서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달라진 느낌? 막 움켜쥐고 있던 그 생각이 탁 놓아지면서 그 순간에 밝아진 느낌을 경험한 사람들은 꼭 끝까지 들으려고 해요. 꼭 끝까지 들으려고 하죠. 근데 그걸 몰랐을 때 약으로 대체하고 약이 편안해지니까 끊으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 더 이게 한 알 먹다 더 불안한 게 또 생기죠. 두 알 먹고 그 불안한 게 근원적으로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두 알, 세 알, 네 알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20 개, 50 개, 100개 먹어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외부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근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원에서 해결해야 될 그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근원에서 해결이 돼서 편안해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이제 공부는 해야 될 것이고요. 그쵸? 예. 그래서 이는 일이나 인제 용량을 높이게 되는데 일이나 이는 일, 평판, 재정, 관계, 건강 관리와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 부정성이 퍼지게 한다.
계속 부정성이 커지게 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한번 알아보려고 또는 법정 명령으로 회복 모임에 방문할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 보게 되는 모습은 희망을 주지 못하거나 내 경우는 달라. 이게 저 사람들에겐 효과적이지만 나에겐 아니야. 저 사람은 효과가 있을 거야. 근데 나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려서 부인하도록. 자존심을 건드리면 탁 에고가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참나로 넘어가는 긍정적인 그 입문하는 게 임계점이 200 이잖아요. 용기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200 밑에는 175의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려서 부인하도록. '나는 저 패배자들과 전혀 달라.'라고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밑바닥을 치기 전에는 우리가 밑바닥 치기 전에 해결해야 되는데 밑바닥을 치기 전에는 준비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바닥을 안 쳐 봤구나."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말 바닥을 쳤을 때 그러니까 이 에고가 끝까지 망가지려고 하는 거, 끝까지 망가지려고 하는 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번에 이렇게 어떤 분을 인제 리크루팅을 하는데 그걸 느끼게 되는 거 뭐 인제 자신이 없어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신이 없어서 하는 얘기에 제가 속으로 한편으로는 '그래 뭐 또 되겠어.' 뭐 이런 마음이 살짝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게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귀찮아하는 거. 아직 더 성공하고 싶고 더 성공이라는 건 없지만 성공하고 싶고 큰 돈을 더 벌고 싶어 하면서도 아직은 그 더 벌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닥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간절도 내려놓고 편안하게 믿어라." 그랬는데 그냥 그래서 계속 인제 공부를 하도 인제 해 놓으니까 믿는 건 있잖아요. 그래서 내려놓고 끝까지 웃으면서 또 이해를 시키고 또 웃으면서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이해는 시키는데 속에서는 한편으로는 이해도 시키고 싶지 않아 하는 포기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이게 그것도 인제 이걸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러면 '아 내가 이거 이렇게 속에서는 또 하기 싫어하는 내가 있네.' 그러면서 제가 저를 또 긍정적으로 막 또 뭔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 힘이 두 가지를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에서 부정적인 건 내려놓고 한 가지 어떤 긍정적인 힘을 계속 쓸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밑바닥을 치기 전에는 준비되지 않는다. 이는 개인마다 다양하지만 의식 내면에서는 공통된 과정을 거친다. 의식 내면에서는 공통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그래서 삶은 그들에게 내적인 고통이나 외부에 있는 비극을 직면하게 하고 결국 12 단계 중에서 1 단계 그들이 그 물질에 무력하다는 것과 외부에서 보는 것에 무력하다는 것과 그들의 삶은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진실을 말하는 것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자신의 밑바닥을 치기 전에는 준비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잘 나가다가도 진짜 의식이 어느 정도에 되어서 태어나지 않은 이상은 가지고 온 복이 있잖아요. 가지고 온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복을 쌓아야 되고 지금도 복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잘해 주면서 복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전에 가지고 와서 지금 어떻게 펼쳐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겠죠. 내가 어떻게 얘기하지 않아도 일어날 거예요. 지금부터 복을 어떻게 쌓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짧게 여기까지만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어제 또 정리하고 뭐 한다고 정신없이 하루 종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각성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미국 가셔야 돼요. 미국 꼭 가셔야 되고요. 돈 더 집어넣어야 되고요.
네. 옆에 있는 분들 안 가시는 분들 좋은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하셔야 되고요. 그게 가장 큰 복은 영적인 길을 안내하고 선생님과 함께 미국을 또 다른 경험 세도나 가는 거 호킨스 박사님이 마지막 생을 30년 넘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곳. 전 세계에서 에너지가 가장 높은 곳. 도착하자마자 평화로움을 경험하는 그런 곳을 가 보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미국 네. 같이 함께 가실 분들 초대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복이니까는요. 그쵸? 높은 복이에요. 예. 그래서 복 많이 쌓으세요. 큰 복 쌓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누가 미국을 가야 갈 수 가 같이 함께 갈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초대 한번 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 네 내일 뵙겠습니다.